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좀 말 안 듣는 친구들, 그다음에 규정 막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벌점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생활평점제를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매뉴얼 같은 데를 보면은 상벌점제 외에도 이제 뭐 학생생활협약이나 아니면 학생자치법정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도 자치법정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회부되는 이 과정 중에 있어서도 상벌점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공동체 협약 같은 경우는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거를 운영하기가 참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게 가장 조금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상점카드 시즌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점카드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 시기 전에 한 2주 동안은 상점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시즌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되게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다거나 모범적인 학생들, 그다음에 복장도 평소에도 정말 철저하게 잘 이렇게 반듯하게 챙겨 입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예쁜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이제 상점 카드를 주는 거죠. 선생님들 반응도 실제로 수업 태도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의견도 많으시고요. 학생들도 그 상점 카드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상점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면 분기별로 이거를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상점이 많은 학생들부터 해서 전교생을 쭉 이제 소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1등부터 해서 20등에서 한 25등 이 정도까지 저희가 간식 포상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주는 게 도너츠, 뭐 노티드 도넛이나 아니면 던킨 도넛, 아니면은 햄버거 세트, 그리고 여름에는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식으로 해서 간식을 주게 되는데, 1, 2, 3등은 그래도 좀 이렇게 명예스러운 거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뭐 3개, 2개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세트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벌점제가 못하는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제지하고 지적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에게도 알려드릴 수 있고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거라서, 저희는 그 명단도 이렇게 쫙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상점이 많다는 것에서 좀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건 사실 한 분기별로 한 15만 원 정도면 되는데, 뭐 생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그런 예산, 아니면 학생 자치 예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학생들을 포상하는데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벌점이 부여될 때마다 문자가 당연히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 제가 기존에는 뭐 5점, 10점 단위로 이렇게 문자가 전송되거나 그랬는데, 해보니까 그냥 벌점이 부여될 때마다 이렇게 문자가 가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항목으로 언제 벌점을 받았다라는 것을 학부모가 바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도 혹시나 벌점을 잘못 받았을 때 바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해서 수정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문제였는지 또 다시 학부모나 학생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저는 매 건수마다 이렇게 벌점에 따른 문자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점도 좀 일관성 있게 부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상점을 주거나 무분별하게 상점을 막 유포 막 뿌리는 그런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선생님들에게 학기 초에 이 상벌점제를 어떻게 하는지 운영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면서, 상벌점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꼭 상점과 벌점이 일관성 있게 조금은 신중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협조를 저희는 구하는 편이고요. 저희 학교의 상벌점 항목도 대부분 뭐 다른 학교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실제로 활용이 자주 되는 항목도 있고, 반대로 꼭 필요한데 상벌점 항목이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학교에서 좀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이 뭔지 좀 정리해 두시면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모자를 착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항목이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교사 지도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그런 반복 행위에 대한 벌점도 또 항목을 따로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사에게 이렇게 기만하는, 속이는 행위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한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잘 없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업 상황이나 아니면 교사 학생 간의 지도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꼭 뭔가 지도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런 문제 행위들을 조금 미리 정리해 두셔가지고 수정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벌점 20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생활교육 소위원회 회부가 되기도 하고, 이때 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좀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생활교육 소위원회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부가적으로 학생이랑 그다음에 학부모에게 자필 의견서를 꼭 받습니다. 만약에 의견서를 제출 안 하면은 징계가 좀 더 강하게 나가게 되고요. 학생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것들 약속들을 자필로 해서 꼭 제출하도록 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벌점제에서 이제 문제 학생들에게 뭐 교내봉사라든지 사회봉사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데 과연 교내봉사, 사회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저희는 어떻게 이런 징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